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사건 큐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영암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60대 남성이 살해 후에 유기한 30대 여성 피해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그 객관적인 증거가 경찰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한 시점이 8월 15일 숙박업소인 것 같고 예. 그곳에서 이른바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침당으로 감싸서 나오는 모습이 예. 찍혔습니다. CCTV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오후 9시 55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경찰이 영암호 일대에 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봐서 예. 지속적인 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드론 등을 사용을 해서 시신이 떠오른 것을 이제 어제 그제 발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이 여성 피해자의 옷이 예. 외출할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하다라고 일단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CCTV 영상 예. 그리고 착용한 옷.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예. 개인의 DNA 정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과수에서 정말 그 피해자가 맞는지의 여부를 예. DNA 감식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신원이 확인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내용을 좀 더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 이 30대 여성이 실종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 과정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망 시점은 8월 15일로 추정하고 예. 있고요. 네.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그 점이 7월 29일 경에 이 남편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60대 남성과 함께 만나서 예. 2억 2천만 원 전부 또는 일부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과연 어떤 일 때문에 2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었던 것인지 예. 이것이 하나의 그 맥락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 맥락에서 그 8월 17일에 예. 가족은 이 부인이 지금 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행을 가겠다 예. 또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8월 15일 직전에 떠났는데 집에 귀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귀가 신고를 이제 경찰에게 한 시점이 바로 예. 8월 17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연 이 사안의 전반적인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24일에 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에 있어서 예. 객관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60대 용의자는 나는 만난 사실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또는 유기한 것은 없다. 완강히 그 부인하고 있고요. 예.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웅혁 교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남편에게 이제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업무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일단은 지금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6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실종된 여성과 60대 남성, 피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사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도 다 약간 혐의, 예. 그러니까 조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확인이 된 사실은 8월 17일에 이 여성이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종 신고가 됩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7월 29일에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전이죠. 7월 네. 29일에 남편분에게 이제 전남 장흥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런데
8월 15일에 지금 경찰서는 8월 15일에 이 남성과 지금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남성과 만난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2시간 정도 후에 살해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예. 대한 증거로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예. 이 남성이 숙박업소 인근 CCTV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찍혀 있는데 이게 이 여성분의 시신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이제 이 시신 같은 경우에도 인상착의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네. 그래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시간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현금 2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이 2억 2천만 원이 이 남성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살해한 걸로 추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나간 거잖아요. 2억 2천 원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과연 목적과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금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치정의 관계를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돈이 어쨌든 전달되는 장소, 함께 예. 있었던 장소가 왜 하필 또 숙박업소였느냐, 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금전적인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억 2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에 갔느냐, 즉 이 입금서가 있는 것인지 예. 은행 계좌에서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 사회적인 관계, 만약에 치정의 관계라고 한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느 정도였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이 60대 남성의 예. 이 제자의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지인 관계인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또 최근의 일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적 조사도 이번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경찰의 추정을 토대로 저희도 이제 유추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입증돼야 되는 사실관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황을 만나보자면 범행 당일 피해 30대 여성하고요, 60대 남성의 어떤 동선이 완벽하게 좀 겹치고 있다고 경찰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신호가 휴대전화 신호가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동선 내에서 끊겼다. 이제 이런 정황들도 경찰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여성이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추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시신 자체가 이 여성인지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15일 날 그래서 범행 일시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15일에 이 여성과 이 남성의 이 위치가 이제 유사한 기지국에서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지국이 이제 좀 넓은 범위를 관할을 하는데 그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예. 아니면 휴대폰에 이제 GPS나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PS가 켜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장소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이 있었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뭐 이게 GPS 기준인지 기지국 기준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이 여성분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력 용의자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다가는 혹시나 제3의 인물이 실제 범인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수사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예.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경찰에서 검토를 할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범행 도구라든지 이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결국엔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봐야 될 텐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자면 이 30대 여성이 이제 실종 직전에 남편에게 편지를 결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편지에 적힌 어떤 그 30대 여성의 필적도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8월 19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9일이요? 네. 그러면 사망한 시점이 8월 15일이면 예. 우리가 이등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용의자의 의도적인 노력은 아니었을까? 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예, 예. 즉 쉽게 얘기하면 역정보를 보내는 거죠. 즉 이 피해자가 사라지게 된 이유 그리고 이미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는 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 편지에 있어서 정말 이 그 피해자
필적이 맞는지 예. 그야말로 필적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필적 감정 결과 예. 사실 이 용의자의 필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역정보의 증거로서 예. 역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치밀하게 개요하고 이후에 수사의 방해를 하고 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하고 예. 즉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가출하고 사라진 이런 실종으로서 숨기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던가. 예. 따라서 필적 감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도 예. 이 수사의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편지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